네, 안녕하세요. 다래밭에 있습니다. 예, 풀을 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풀 대충 싹 밀었는데, 예, 밀었어요. 대충 싹 밀고, 이제 내일은 와서, 밑둥이죠, 밑둥. 하단부, 예, 정리할 겁니다, 이제. 대충 후다닥 밀었으니까, 이제 하단부. 이틀 동안, 예, 이틀 동안 거의 2,000평 가까이를 깎았네요. 예, 미친 듯이 깎았습니다, 정말. 어휴, 낮엔 너무 더워서 조금 쉬고, 예, 오후에는 계속 깎고 지금 시간은 7시 18분. 어제 야간 기온이 19도 18도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약간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예, 완전히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무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예, 바로 준비합니다. 겨울 준비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제 온도가 떨어졌으므로, 예, 전부 이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걱정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낮에는 고온이다가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불안해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냉해 피해나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잘 넘어갔는데 고온기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딴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너무 힘들어요. 음, 일단 이제 관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태풍 온다고 그래갖고 비를 기다렸다가 비 기다리면은 망할 것 같아서 일단 관수하고 있습니다. 풀은 대충 밀어놓고 이제 내일 아침 하단부 깎고 관수하던 거 이제 마저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오후에 저녁 때 잠깐 짧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돌리고 이제 물이 밑으로 스며들면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또 짧게 줍니다. 고온기 때 물 줄 때는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해가 뜨는 무렵에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등산작용 하려고 등산하죠. 등산 수분이 있으니까 막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파리 요 잎부분에 이제 물들이 들어차면, 예, 여기가 이제 탑니다. 예, 엽서 현상이라고 그러죠. 타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부풀어 있다가, 예, 수분이 확 날아가면서 뜨거운 고온으로 수분이 확 날아가면서 다 타버립니다. 엽록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양지 쪽, 예, 뿌리 피해 봤던 곳은 회복을 못 해가지고 잎이 많이 탔어요. 그리고 급하니까 이제 물을 막 주다 보니까, 예, 시간도 못 맞추겠고 막 그래서 일부 잎이 막 타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아래쪽은 좀 괜찮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다래나무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 10월달까지 낙엽지기 전까지는 뿌리가 뻗습니다. 예, 포도도 그런데 천근성 식물들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고온기 뜨거울 때는 가만히 있어요. 예, 다 멈춰서 있고, 그리고 고온기가 끝나고 나서 선선하고 이렇게 시원한 온도가, 얘네가 원하는 온도가 딱 맞으면은 그때 또 뿌리도 뻗습니다. 아마 뒤늦게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막 신초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조금씩 한 요 정도씩 튀어나와요. 신초들이 어디선가. 그거 나쁜 거 아니고요. 양분이 충분하고 남아 도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자라진 않고 그 가지는 겨울에 못 버팁니다. 근데 어쨌든 신초 생장들이 계속 일어나야 얘네들도 이제 뿌리가 잘 뻗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신초들이나 어디선가 눈이 이렇게 한두 개씩은 보여야, 예, 나무들 뿌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숙성기입니다. 숙성기고 지금 이제 열매는 거의 다 부풀었어요. 예, 끝난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다래나무는 사실 포도랑 달라서 관수량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포도는 뭐 일일 300평 기준 10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양에 따라서 정해놓고 줄 수 있는데 다래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제 관수량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좀 이거 혼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보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이쁘다. 정말 이쁩니다. 수확 시기도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수확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 나무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좀 익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지 쪽은 지금 한두 개씩 무른 게 보이더라고요. 노린재가 찍은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낮에 고온기인데 낮에 물 잘못 들어갔다가는 막 잎이 다 타 들어갈 겁니다. 저도 지금 일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방류 방제를 안 했다고 하면 담배 나방이나 갈색나기 매미충, 그 다음에 선녀벌레, 성충들이 지금 막 가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무 끝 가지에 하얗게 해갖고 알을 깔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거를 뭐 약을 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유목일 때 열매를 달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방제를 해야 돼요. 지금 방제해서 잡아야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빠르게 방제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이랑 막 쓸어놓은 것들 잡아야 됩니다.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다가는 시기를 놓치면 얘네들이 월동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 낙엽기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방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낙엽기 이후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나무 이런 표면 울퉁불퉁한 이런 요철 안으로, 껍데기 안으로 이런 데로 막 알을 쓸어 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을 잡을 수 있는 초기 방제제를 써가지고, 사실 끝나고 나면 전착제 쓰셔도 돼요. 뭐냐면 이제 열매를 다 수확했고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전착제 같은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담배 나방 요즘 최근에 피해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목반에 담배 나방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 근데 그건 아마 방제하다가 이제 약이 한 번 정도 이제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문제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열과 문제. 근데 그거는 열과 문제가 아니고 양분과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해. 근데 이제 결론은 약해로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아마 약해인 게 맞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표면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상처가 아물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약해거나 비료 또는 거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포도도 인위적으로 열과는 아닌데 이상하게 갈라져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갈이 과다, 칼륨이 많이 들어갔거나 이럴 때는 막 찢어집니다. 표면이 이게 표피가 얇아져 가지고 비대는 막 되고 있는데 이게 얇아져 가지고 강제로 찢어지면서 상처는 아물고 막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농약 중에는 일부 이제 달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이제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과수 같은 경우에 쓰는 약재 중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뭐 그런 약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계면활성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계면활성제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영양제랑 같이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약재가 오래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안 묻은 데에는 영향을 적게 받고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과에도 묻어 있는 곳과 묻어 있지 않은 곳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영양제가 더 많이 오랫동안 이제 표면에서 머무른다 그러면은 효과를 더 받아서 부풀고 세포 면적이 체적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노멀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열매가 상처가 나고 찢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게 막 묻으면은 양분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낙과라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열매 표면에 만약에 묻었다 그러면은 이제 열매가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상처난 것처럼 막, 그리고 산도조절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나 막 이러면은 또 열매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확기에 지금 이제 노린재가 찍었다고 한다면 노린재 찍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숙 들어갈 때 노린재 찍은 부분부터 막 후숙이 들어가면 썩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관리하셔야 되고, 수확기 후기 관리는 사실 물 관리가 대부분인데 방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반드시 45일 이전에 모든 걸 다 끝내놨어야 됩니다.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전 내려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일단 수확 시작되니까 또 포도랑 하필이면 겹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수확기 관련해서 후기 관리 또는 이제 방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남겨주세요. 예전에 한번 약재 관련해서 리스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자료 중에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둔 링크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깜깜해져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